안녕하세요.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모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과정이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죠. 여러분들은 메타인지가 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이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가요? 보통 메타인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이 내용을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이 메타인지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조금 더 내가 앞으로의 강의를 귀를 쫑긋하고 잘 듣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이 메타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메타인지의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서 그 필요성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대상, 적용 범위, 발달 단계, 그리고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서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과 그 제한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인지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쳐서 중요한가 를 생각해 보면서 관련된 변인인 학습 몰입, 자기 조절 학습, 학습 지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우리는 오늘 학습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것만은 오늘 학습에서 꼭 알고 넘어가자 해서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메타인지는 무엇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가?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해한 내용을 말해보시면서 나의 이해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메타인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 이해한 내용을 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지 내용이 나오면 목표 내용이네.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해한 내용이 나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학습 목표인데 잘 기억해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 메타인지라는 것의 이 필요성에 앞서 저의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이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관련된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어떤 교육 사업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할까,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교육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지은 게 이 메타인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할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그 연구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간략하게 이제 메타인지를 시작하기 전에 메타인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통제에 관한 부분이 메타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면 그 중요한 부분이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효과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메타인지는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과 매우 관련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업 성취라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잘 통제하기 위해 이 메타인지를 사용하고 그것이 효과성을 발휘해서 학업 성취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타인지를 자주 다양하게 사용하는 대상은 일반 학생보다는 영재 학생이, 성취가 낮은 학생보다는 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다문화 학습 부지나 학습 장애아들에게 부족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학업의 성공 요소라고도 불리우는 이 메타인지, 학업 성취를 뭔가 높여주는,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 사고인 메타인지입니다. 학업 성취와 매우 관련이 높은 이 메타인지는 사고를 조절하고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종종 그들에게 제공된 적절한 지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필수적인 메타인지 지식과 기술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고 아래의 연구 논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조절하고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그리고 자신의 적절한 지원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쓰이는 이 메타인지는 학업 삶의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이 발달 단계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발달하는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발달 과정을 거치며 향상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특히 메타인지 모니터링 능력은 청소년기 후기까지 향상되다가 성인이 되면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청소년 후기까지 향상이 되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학업 성취와 매우 관련이 높은 이 메타인지를 청소년 때, 이 발달하고 향상되는 청소년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청소년기에 학업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메타인지는 학습량이 많아지고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며 자신의 학습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중고등학생 시기에 메타인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언제 필요하대요? 학습량이 많아지고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한대요? 학습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다른 학업 중에 학습량이 많아지고 제한된 시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의 학습을 해야 하니까 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할 때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메타인지는 학습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학습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나요? 학습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얼마나 학습을 잘했지? 얼마나 적합한 학습 전략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했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을 학습할 때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 활용성의 빈도를 뜻하고 있고, 이런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이런 학습 상황이 메타인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메타인지 전략 수업이 인지 전략 중심 수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어떤 연구는 말하고 있고요.
메타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촉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학습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우리가 이러닝을 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러닝으로 학습을 할 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학습 동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메타인지 전략을 지원하는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이 메타인지 전략을 지원하지 않는 웹 기반 프로젝트 학습보다 자기조절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기조절 학습, 주도적 학습, 학습 동기 이런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를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학습자들에게 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해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메타인지 기술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메타인지 지식과 기술은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훈련은 학습과 성취에 상당한 향상을 만든다는 일반적인 동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습 성취의 향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지식과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전략의 훈련은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 이해 발달을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인지 전략의 사용이 학습을 위한 내용과 전략의 이해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여기도 학업 성취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가르칠 수 있고 훈련을 통해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음은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1번 외부 개입과 자기 테스트 환경 제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검을 위한 외부 개입이 개인의 능력 발달에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위한 외부 개입이 과연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학습을 하다가 내 학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이해를 해봐야겠어.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해봐야겠어. 이런 학습 점검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면 점검을 하라고 뭔가 푸시를 해준다면 그것이 지속해서 장기화될 때 그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발달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할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조절을 하는 개인의 능력이 훼손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을 조절하는 것은 자기평가의 과정이지 피드백을 준다면 학습자들은 더 이상 자기평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모니터링하는 자기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 테스트도 자기 스스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내 국외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기 평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정확한 모니터링입니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정확한 자기평가로 이어지게 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이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몰라 라는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정확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있을 때만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잘 아는 것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여 학습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정확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모니터링은 메타인지의 하위 요소입니다. 특히 복잡한 과제에 대한 학습은 더 적절한 전략을 필요로 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확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인지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메타인지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학습을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많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정확하게 지금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것 같은데 쟤는 공부도 하지 않고 계속 노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모니터링이 적절한 조절을 이루어서 복잡하고 많은 양의 학습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할 때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구에 이 메타인지 이 교육을 할 때의 제한점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 동기와 자유의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 제한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자유의지처럼 학습자의 특성을 포함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연구에서 메타인지적 지원으로 요청된 활동을 고려해야 할 때 몇몇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에 방해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공부하는 중간중간 메타인지적 지원을 넣은 거예요. 계획을 짜보세요. 목표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목표와 지금 세운 전략이 적합한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넣을 때 학생들은 학습하다가 중간에 내가 하고 있는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요청된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와 자유의지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메타인지 기술은 다른 기술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은 항상 동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수 설계 시 메타인지 연습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기 전략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습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고 노력하려면 충분히 내가 이것을 잘해야겠어. 이것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어야 이 메타인지 활동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로서 뭔가 교수 설계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메타인지가 무엇에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메타인지는 학습 몰입, 자기조절 학습, 학습 지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활용성이 높을수록 높은 학습 몰입을 보이고요. 메타인지 활용성이 높을수록 높은 학습 몰입을 보이고요. 여러분이 학습에 열심히 몰입하고 계실 때 그때 메타인지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활용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자기조절 학습에서 학습 몰입이 일어나면 학습 지속성이 보입니다. 학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포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수학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학습을 하다가 학습이 중단된 이러닝을 하다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학습을 중단한. 그래서 이러한 학습 지속성이 이 이러닝 같은 이제 비대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학습 지속성뿐만 아니라 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있어야 이러닝 같이 그 선생님의 이런 피드백이나 터치나 그 학습 동료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곳에서 그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조절 학습에서 학습 몰입이 일어나면 학습 지속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 몰입은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가 있었죠? 몰입해 이런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의 활용성이 높으면 학습 몰입이 높아지죠. 자기조절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 몰입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학습 지속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활용이 높으면 학습 몰입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활용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메타인지가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 메타인지의 활용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조절 학습 능력, 학습 상황에서 학습 몰입이 일어나면 학습 지속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학습 지속성이 떨어지면 사실 이러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닝 환경에서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학습 몰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조절 학습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몰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습 몰입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보면 메타인지 활용을 높이면 학습 몰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학습이 지속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닝이나 플립러닝 같이 이런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서 메타인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닝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학습자의 학습 지속성을 높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높여야겠다. 그리고 학습 몰입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학습 몰입을 메타인지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같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메타인지 활용성을 어떻게 증진시킬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배워나갈 텐데요. 메타인지 활용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학습 몰입도 높이고 자기조절 학습 능력도 영향을 미치고 학습 지속성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환경,
또 어떤 것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된다면 이러닝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은 그냥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형태의 강의보다는 뭔가 21세기의 역량인 창의성이나 그 학생들 간의 상호 협력 능력 이런 것을 키우는 데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립러닝, 창의성이나 상호 협력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학교에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는 집에서 이러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한가? 메타인지 활용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 메타인지의 중요성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이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로서 누군가를 교육하실 때 이러한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학생들을 충분히 동기화 시키실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설득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메타인지가 정말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로서 메타인지를 어떻게 교수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 교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와 관련된 변인 오늘 살펴봤죠. 자기조절 학습 그리고 학습 몰입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메타인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메타인지 활용 환경별 연구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메타인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체크리스트 활용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메타인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필요성에 어떤 대상에서 메타인지가 이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영재 학생이나 어디에서 이제 부족한 요소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적용 범위 가 어디에까지 적용이 돼서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해지는 걸 봤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10대 초반에서 10대에서 20대까지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청소년기에 이제 향상을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청소년기에 이런 메타인지 활용 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이런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외 연구에서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동기와 자유의지, 그 제한점에서 동기와 자유의지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메타인지에 소요되는 시간과 충분한 노력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지면서 그 요구되는 그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 제한점, 지금까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이 제한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메타인지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밖에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발달할지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광범위하게는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닝을 하는 이런 시간에조차 필요한 학습 지속성 그리고 자기조절 학습 그리고 학습 몰입 이런 세 가지 능력과 어떻게 메타인지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율적 학습 환경, 이러닝, 플립러닝에 기여하기 위해 이 메타인지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메타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학습 목표를 앞서 얘기한 학습 목표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이렇게 자기 테스트하는 시간을 항상 학습 이후에 가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의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는 무엇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가요? 말을 하시면서 이해를 확인해 보세요. 메타인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잘 설명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강의자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강의를 했다고 이제 저는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할 때 나는 오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못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평가들이 이제 메타인지 활용성이 높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 메타인지의 필요성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군가 여러분에게 메타인지가 뭔가요? 왜 필요해요? 왜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간략하게 메타인지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메타인지는 그 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학습 전에, 학습 도중에, 학습 후에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 학습을 평가하고 다시 조절하는 이러한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과연 내 학습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메타인지 교육 지도사로서 정말 나의 메타인지 활용 능력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뭔가 메타인지에 대해 배우면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워가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